자, 이어서 제3강입니다. 3강은 교재 페이지 15쪽 03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먼저 건축허가, 법적 의의. 법적 의의는 건축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법상 이론을 여기서 차용한 겁니다. 건축법 규정에는 없는 거죠. 법적 의의, 건축허가는 뭐냐? 거기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손에 관하여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건축과 대손은 구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별도로 얘기합니다.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절대적 금지가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이죠.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다. 실제로 이 규정 자체가, 이 설문 자체가 실감은 안 갑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알면 됩니다. 원래 건축할 수 있었는데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지를 해제한 사람만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는 새롭게 권리를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금지했던 걸 해제시켜준 것 뿐입니다. 원래의 기본적 자유를 회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지 나올 때 건축허가 받으면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다. X입니다. 틀리는 겁니다. 단순히 해제함으로써 다시 건물을 짓게 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나머지 자세한 내용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자세히 할 거지만은 거기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에 의해서 허가 나오면 건물을 짓는 거고 안 나오면 못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허가권자.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허가권자.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을 것인가? 그 뜻입니다. 원칙은 누구한테 받으러 가느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갑니다. 여기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자치구 구청장은 뭐냐? 지방의회가 있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지방의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원구. 구의원 있죠? 그러므로 자치구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보라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시는 누구냐? 세종시를 얘기합니다.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뭐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 가본 지가 한 2년 되는가? 매년 원래 저는 매년 강의를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가고 있는데 어떡하네? 제주도가 좀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다시 또. 자, 어떡하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 뭐 여기 시장에 성남시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시장도 들어갑니다. 군수구청장 이렇게. 근데 이걸 강의할 때 건축법은 말이죠. 이 5 친구들이 거의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하느냐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요새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요즘 그분이 유행하는데 벌써 10년 전부터 제가 이걸 그분들이라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분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구청장입니다. 요즘 뭐 그분 때문에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제가 10년 전부터 그분들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허가는 누구한테 어쩌러 받는다고요? 그분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하신 나오는데 그분들 이쁘게 썼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특별자치시장 등등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원칙은 그분들한테 받는데 예로 그분들이 아닌 친구가 2 친구가 나타났어요. 밑에. 누굴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특별시는 서울시를 얘기하고 광역시는 되게 많아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또
대전광역시 등등. 근데 재밌는 게 울산도 광역시죠. 울산도 조금만 더 광역시예요. 울산도 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우리 아주 옛날에는 직할시라고 했어요. 부산 직할시.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직할시 아는 분은 그래도 좀 인생의 경륜 인물인데 어떡하네. 광역시라고 다 바꿔, 광역시. 근데 이게 갑자기 왜 특별시, 광역시가 등장했느냐? 큰 건물 줄 때. 큰 건물 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가 직접 내줘요. 어디다 지을 때? 특별시, 광역시에다 지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가 지금 내줍니다. 얼마나 크길래 시험 잘 나와요. 여기 21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자계가 10만 정도 이상. 그런데 10분의 3 중축해가지고 10분의 이상 증축하다 보니까 10만 이상 되든가 21층 이상 되는 것도 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증축하다 보니까 10분의 3 이상. 그런데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세 가지 A, B, C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뭔데? 공장, 창고, 지방 건축 심의 같은 거는 아무리 큰 것도 누가 한다고요?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져 있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동그라미 10번. 지방건축의 심의 거친 거. 지방건축 심의 거친 거. 중에서 요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하잖아요. 근데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다. 아무리 지방건축의 심의 거쳤다 하더라도 초건축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내줘야 돼요. 초건축 건축물은 제외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방건축 심의 거쳐서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데월드2가 분명한 사실은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가 송파구 올 텐데 서울특별시 송파구예요. 송파구청장이 내줬을까요? 서울특별시장이 내줬을까요? 서울특별시장이 내줬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원구에 15층짜리 빌딩을 줘요. 노원구에. 누구한테 허가받으러 갈까요? 서울특별시장한테, 노원구청장한테. 누구한테?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15층짜리 건물 진다고요. 누구한테 받으러 가요? 노원구청장이죠. 근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25층짜리 건물이 올라간다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건축신고. 조금 약한 거, 조그만 건물은 신고하면 돼요, 거기. 신고하면 뭐 받은 걸로 본다?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알죠? 추정이 아니에요. 본다예요, 본다. 가만히 그러겠습니다, 본다는. 그럼 신고도 누구한테 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90% 이상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분들한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분들 그러면 거의 90% 맞아요. 그분들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즉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신고했잖아요. 빨리빨리 일을 시작해야 돼요.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 1년 내에 공사 착수되고 만약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를 취소해버립니까? 저절로 없어집니까? 저절로 효력이 없어져요. 취소할 필요가 없어요. 1년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져요.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연장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연장 가능해요. 정당한 사에서 연장하는데 몇 년까지 연장해요? 1년까지예요. 1년까지. 여기서 주관식 문제 쉽게 나왔어요. 괄안에 공통된 숫자를 적으시오. 얼마? 1.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3, 4년 돼요. 1 하고 적는 거 쉽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숫자 쓸 때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됩니다. 1 이렇게 써야 되지 1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걸 꼭 써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16쪽. 그러면 신고사항을 이제 쭉 나온 거예요. 신고 대상. 이건 약한 것들은. 첫째, 받음자께
85제곱미터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 85제곱미터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 주의할 것은 85 초과가 아니에요. 85 이내예요. 85 이내만큼 중축, 개축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올해 여기 신고대상 나왔어요. 2021년도에 신고대상 나왔습니다. 신고대상 나왔어요. 근데 3층 이상일 때는 조건이 있어요. 원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내만 할 수 있어요. 신고는. 그 얘기는 85 못 채울 수도 있어요. 10분의 1 옵션에 걸리니까. 기존에 10분의 1 옵션에 걸려가지고 85 못 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3층 이상인 건물에 있어 할 때는. 다음 두 번째. 국토법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안에서 자, 요거 좀 미리 용도지역을 미리 좀 봐드릴게요. 먼저 미리 적어드릴게요. 전국 땅덩어리를 갖다가 어떻게 나누냐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눠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거기 자연환경 보존지역. 즉 도시지역만 추가하면 되죠. 거기서 도시지역만 들어가면 되죠. 나머지 다 들어있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같은 거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이에요. 근데 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작아도 신고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어디만 된대요 보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신고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것도 작아야 돼요. 연면적이 얼마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도 3층 미만일 때 건축할 때 신고하면 돼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층수 3층 미만일 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지역에서 건축할 때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니은, 방제지구 등 나가죠.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이런 데서는 200 미만, 3층 미만이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 하더라도 신고 안 받아줘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대선. 동아리 3번 대선입니다. 대선도 원칙으로 허가받아야 돼요. 대선도 원칙으로 허가받습니다. 다만 크기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걸 대선할 때 그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선도 원칙은 허가다. 다만 크기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선은 신고한다. 네 번째, 동아리 4번. 이건 나중에 어려운 거니까 심화 강의할 때 할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 해당하는 거. 기업, 연면적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할 때 신고하면 돼요. 연면적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또 증축할 때 높이 몇 미터 이하 할 때 신고하면 되고 3미터 이하, 3미터 이하. 세 번째, 표준설계도서. 네 번째, 공장인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공장인데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계가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신고하면 돼요. 마지막, 농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창고는 연면적이 얼마 이하고 200제곱미터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등등은
400제곱미터 이하. 이럴 때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예. 자, 이어서 건축가 받았어요. 노원구청장한테 받았어요. 또 서울PC장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17적 위에 4번 취소. 빨리빨리 착수를 해야 돼요. 이거 올해 나왔습니다. 몇 년 내에 착수하는 거 올해 나왔어요. 2020년도 쉽게 나왔어요. 거기 1번에 보니까 허가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하는 게 원칙입니까? 2년이죠. 근데 1년이라고 했어요. 1년이라고. 쉽게 나왔어요. 1년이라고 됐어요. 2년이잖아요. 2년. 아주 쉽게 나왔어요. 다만 공장은 몇 년 내야 돼요? 공장은 가려고 3년이잖아요. 보통은 2년, 공장은 3년 내 착수해야 돼요. 올해 나왔습니다. 이거 2021년도 나왔어요. 입사회 1년이나 나왔어요. 2년인데. 두 번째, 위 기간 내에 제대로 착수를 했어요. 근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때도 취소해야 되고. 세 번째, 주의하세요. 허가 받을 때는 자기 땅이었어요. 허가 받을 때는 자기 땅이었는데 이제 착수하려고 했는데 착수하려고 막 하려고 했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압류해가지고 경매공무원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자한테 넘어갔겠죠. 그러면 땅이 없잖아요. 자기 땅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 땅이 져야 되는데. 그러면 취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취소해야 되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줘요. 혹시 다시 찾아올까 봐. 돈 주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 갖고. 몇 개월 거기? 6개월. 그래도 못 찾아오면 어떡한다?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취소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축법상은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이걸 꼭 외워놔야 돼요. 건축법상 기간이 오버되면 특별한 사정이 취소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이걸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바로 밑에 얼마까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은 3년, 3년은 4년이 되겠죠. 연장할 수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험지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올해 강의할 때 나올 수 있다고 나왔어요.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다건물. 가설건축물은 말이죠. 허가받는 가설건축물도 있고 신고하는 밑에 축조 신고하는 가설건축 두 가지가 있어요. 허가받는 거, 건축허가 받는 거, 축조 신고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설건축물은 오랫동안 있을까요? 얼마 지나면 철거할까요? 얼마 지나면 철거. 왜? 임시건물이니까, 가건물이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허가를 받든 축조 신고하든 누구한테 갈까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가건물 허가할 때 그분들한테 갈 때 어떤 사유로 가느냐? 동그라 1번 도시공계시설 예정 이렇게 도시공계획이 보면 그분들한테 허가받으러 가는 거예요. 도시공계획이 보면 그분들한테 허가받으러 가면 됩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 그랬었어요. 지금은 도시계획 그러지 않고 도시공계획 그래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로예정지예요. 도로예정지에다가 임시건물 짓는데요. 아무리 임시건물이라도 하더라도 도로 만들 건데 거기다 마음대로 내주면 되겠습니까? 허가받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허가 요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허가 안 내줘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허가 안 내줘요. 근데 디귿에 A, B, C, D는 허가 내줘요.
디귿에 A, B, C, D를 지키면 허가 내줘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은 안 내주는데 디귿에 A, B, C, D 그건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첫째, 국토법상 도시공객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됐다. 안 내준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곧 도로공사가 시작될 곳이에요. 또 곧 공원이 들어설 곳이에요. 이런 데다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4층 이상은 안 내줘요. 그는 반대서 가면 몇 층 이하는 괜찮다? 3층 이하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왜 3층 이하 낮은 층만 될까요? 너무 높으면 철거하기 곤란해요. 너무 높으면 철거하기 곤란합니다. 사람이 키가 이 정도, 등치가 이 정도면 되면 되지, 만약에 사람이 코끼리만큼 크다.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 종일 먹으러 다니다가 굶어 죽을 거예요. 그죠? 아파트도 엄청나게 커야 될 거예요. 그죠? 상상을 해보면, 코끼리만큼 크면은 다 적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뭐 먹고 살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먹죠? 쥐고기를 먹게끔 산다 그러면 쥐는 어디든지 많으니까 쉽게 살 텐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딱 고생하게끔 생겼어요. 고생하게끔. 어쨌든 3층 이하예요. 4층은 안 돼요. 세 번째,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다른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해서 다음 기준을 보면서 조례에 따르지 않으면 안 내주거든요. 조례에 따르지 않으면 안 내주는데,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내주는데 A, B, C는 내줘요. 아까 얘기한 대로 A, B, C는 내주는 거예요. A, 철골 안 들어가야 돼요. 내줘요. 아니 왜 안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나중에 철거하기 곤란하니까. 이건 약간 대강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철골 아닐 것. 시험제 말장난 문제. 일 것 그럼 틀려요. 튼튼해야 되니까 일 것 그럼 틀려요. 아닐 것이요. 두 번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몇 년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3년까지 서 있을 수 있는데 연장될 수 있어요. 옆에. 뭐라고 했어요? 도시 공격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거기가 도로 예정지였거든요. 도로 예정지였는데 예산이 없어 도로공사 못하고 있어요. 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임시 건물이에요? 보통 건물이에요? 임시 건물이죠. 근데 임시 건물에서 전봇대 세우고 가스 감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옆에 따매기 하는 정도면 괜찮다. 따매기 하는 정도면. 새로 묶고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철거해버리면 뭐가 될 거예요. 그죠? 아닐 것. 네 번째, 이거 곧 철거할 거죠? 3년 정도 지나고. 그래서 그걸 분양해 먹거나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임대는 괜찮아요. 그죠? 분양 목적 안 된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광물 팔아먹듯이 팔아먹고 도망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기까지 허가입니다. 신고 봅시다. 신고. 네, 축조 신고. 당연히 축조 신고도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분들한테 갑니다. 어떨 때 축조 신고할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 이런 것들이 바로 신고 대상이에요. 만약에 지진 났다. 임시건물 만들 거 아닙니까? 재해복구, 그죠? 신고 대상이죠. 다만 행정기관이 한테는 신고 안 하겠지만은. 또 흥행, 전람회, 무슨 박람회장 한다 할 때 임시건물 만들어야겠죠? 신고 대상입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용 가설 건축물입니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 최근에 중개사에서 나온 적 있어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반 용어로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라고 부르는데 건축법적으로는 뭐라 부르냐? 건축법상 용어는 뭐라 부른다? 견본주택. 견본주택이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인데 견본주택이 공사용 건축물이에요. 또 아파트 그 옆에 뭐 경비실 같은 거 있죠?
또 현장 사무실 같은 거 있죠. 다 이게 다 뭐다? 가설건축 신고사항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그런 거 있었어요. 아파트 바로 옆에 공사장 옆에 한밥집이라고 식당 같은 거 임시로 진 거 있죠. 그것도 다 뭐다? 축조 신고 대상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말한 대로 18쪽에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그분들에게 신고한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기간 주느냐? 18쪽에 기간 몇 년? 3년 이내다. 3년 이내인데 뭐가 융통성이 있느냐?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중개사 할 거야 아마. 공사용 가설건축 및 공작물은 해당 공사 완료까지 말한다.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아파트가 5년 동안 짓고 있다. 3년 지나면 원래 3년 지켜야 되면 3년 지나면 모델하우스 부셔버려야 되잖아요. 현장 사무실 부셔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다. 공사용 가설건축은 공사 끝날 때까지 봐줍니다.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이거 지으시고. 다음 3번 공사감리. 공사감리. 감시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잘 짓나 못 짓나 이렇게 감시하는 거죠. 그럼 감시자를 누가 정해주느냐? 원칙적으로 누가 감리자를 정하냐면 건축주가 정해져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감시자는 누구한테 돈 받는다? 건축주한테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이게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상은 어떻게 변했냐면 이 감리 비용을 맡기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 주는. 맡겨놓으면 감리 끊는 걸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좀 낫겠죠. 그러죠? 어쨌든 그래도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다? 감리자가 건축주의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그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도입하기를 밑에 거 2번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거라든가 주택 같은 거 일정한 주택 같은 거는 누가 감시자를 정해주냐? 못 믿으니까 누가 정해준다? 허가권자가 행정기관이 정해줘요. 허가권자가. 그러면 누구를 감시자로 정해줄 것인가? 뭔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감시자는 누구를 정하느냐? 보니까 원칙은 누굴 정한다? 건축사를 정한다. 알아야 면정하니까. 건축사를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건축사를 감시자로 정해주느냐? 기업, 허가받는 거, 건축허가 받는 거. 건축 신고받는 건 안 해도 돼요. 건축 신고는 감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건축 허가 받는 거. 또 하나,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하는 경우하고 건축 허가 받을 때 건축사를 감시자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큰 건물 2번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개인 건축사가 아니라 누구를 하느냐? 건설 기술 요역 사업자나 또는 건축사도 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추가된 거예요? 건설 기술 요역 사업자가 추가됐죠. 건설 기술 요역 사자 집어넣어서 사업자. 업자지만 사업자지만 사업자. 건설 기술 요역 사업자. 사업자 사자를 집어넣어요. 사자 집어넣었어요. 사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요역업자 그러니까 별로 어감이 안 좋았던 거예요. 요역업자 그러면 무슨 그렇죠? 어디 뭐 철거할 때 막 나타나는 사람들 같잖아요. 뭐 쫓아낼 때 나타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감이 안 좋으니까 사자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그래도 어감이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뭐라 불렀냐면 이 감리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유식한 친구들이죠.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게 더 유식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역업자라고 불러버렸네. 요역업자. 얘네들을 감리한다.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사자를 집어넣었어요.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전문 감리 회사예요. 한테 맡기게 돼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건축사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예전 어떤 경우 건설사업 관리 기준을 배치할 때는 건축사한테 맡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용역사업자 맡길 때는 계열사는 제외한다. 한마디로 계열사를 갖다가 건설 기술 용역사업자 맡기면은 서로 짝꿍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공사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 다 끝나면 준공업사 받는다, 준공인가 받는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네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법정 용어는 건축법은 뭐라고 하냐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어떻게 할 수 있다? 가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승인은 어떤 건물 지을 때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느냐? 허가받은 거, 신고한 거, 가건물 허가받은 거. 이 세 가지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절차. 그건 누가 사용 승인 내주냐?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내줘요. 허가권자가. 그 허가권자가 신청 받으면 며칠 내? 7일 내에 검사하면 합격증을 내주고 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7일 내에 검사해서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2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물은 검사 안 하고도 사용 승인서 내줄 수도 있어요. 아마 조그만 건물이겠죠?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건물은 요거는 검사 안 하고도 내줄 수 있다. 그럼 내줄 수 있어요. 여기 잠깐만 조례가 뭐냐? 기초인문강이니까 딱 한번 해야 됩니다. 조례가 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국회에서 만드는 법규를 뭐라 합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규를 뭐라고 그러죠? 국회에서 만드는 법규를 법률이라고, 법률. 행정법상 용어로 법률이라고 합니다. 헌법상 용어로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그런데 이거는 법률은 전국 통일이에요? 경기도만 적용하는 거예요? 법률은 전국 통일입니까? 경기도만 적용합니까? 전국 통일이죠? 전국 통일입니다. 근데 조례는 그 지역만 하는 거예요. 지방만 하는 거예요. 조례는 뭐냐?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자치단체장 하고 지방의회. 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규가 바로 조례예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규를 조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가 꼭 같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재 입장료 있죠? 문화재 입장료는 주로 조례로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국사 입장료, 석굴암 입장료 여기 이쪽하고 서울에 여기 창경궁 입장료 또 저기 요즘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설악산 입장료 이런 거 요즘 받는지 모르겠다. 절대 받을 거야 아마. 그래서 받긴 받겠죠. 받을 거예요. 받더라고 보니까 저기 강화도 전능사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받더라고요. 이 조례 정하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것이 조례다. 근데 조례는 우리가 민법 법원 있죠. 민법 법원. 법의 존재 형식이 아니죠. 민법 법원. 제일 먼저 배우죠. 민법 1조 배우잖아요. 그죠? 거기서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쓰면 관습에 의하고 뭐 나가죠. 관습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조리가 나와요. 조리가 나오죠. 조리는 불문법이죠. 조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조례는 불문법이다, 성법이다? 성문법이에요, 성법. 몇 조 쫙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다음 사용시기. 19쪽 위에. 언제 사용하느냐?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용 승인 받아야 쓰는 거죠. 사용하는데 다만 예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않더라. 이거는 합격한 걸 전제합니다. 합격했는데 안 내줄 때라는 얘기지. 불합격이면 당연히 안 내주죠. 합격했는데 안 내줄 때 그때는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임시로 사용 승인할 때. 임시로 사용 승인할 때. 그게 뭐냐면 예서 이런 거예요. 롯데월드 2를 쳤잖아, 이게. 롯데월드 2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될 때. 이 밑에만 임시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았잖아요. 임시 사용 승인. 그죠? 일부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만 쓸 수 있다.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이게 오래 걸리니까 이거부터 썼죠. 임시 사용 승인. 그 부분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료된 부분만 건폐율, 용적률 등등 기준에 적합할 때 그때 임시로 사용 승인하면은 그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전체 사용 승인 안 받아도 그 부분을 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4번 임시 사용 승인. 그게 그 얘기예요. 임시 사용 승인도 역시 신청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2번, 동그라미 2번. 이게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임시 사용기간 몇 년이에요? 2년. 2년인데 연장 몇 년이에요? 연장. 몇 년이 없다는 거예요. 연장이 더 중요해요. 연장은 왜 연장합니까? 건축물, 대형 건축물이 해야 돼. 큰 건물, 롯데월드 2 같이 큰 건물이 해야 된가?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안방공사는 뭐냐면 기초를 파는데 큰 바위가 들어서 되게 오래 걸려요. 그거 돈도 많이 들고요. 저도 그 건축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막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이거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파는데 다이너마이트 못하고 주택까지 하니까 뚫은 다음에 이렇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 이럴 때는 연장할 수 있어요. 몇 년? 몇 년이 없어요. 근데 시험지 내기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잘 나와요. 꼬시는 문제. 임시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주 그렇더라죠? 틀렸어요. 연장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공사,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첫째, 도로. 도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 그러잖아요. 그죠? 길 그러는데 건축법적으로는 도로라 불러요. 도로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녀야 돼요. 이거를 뭐라 표현하느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좀 넓어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몇 미터 이상 돼야 되느냐? 4m 이상. 기본이 4m예요. 4m 이상인데 거기 예정 도로도 도로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현재 도로만 도로가 아니라 예정 도로도 도로다. 그 얘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도시계획 시설 도로도 도로다. 도시계획 시설 예정 도로도 도로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근데 박스 안에 두 가지. 도로가 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업, 개별법에 따라서 국토법, 도로법 등등 개별법에 따라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가지고 도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건축가 또는 신고 시에 행정기관장들이 위치를 정해서 공고해도 역시 도로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도로가 됩니다. 예외 4m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융통성. 일단은 누가? 그분들 나오죠. 그분들. 일단 그분들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위치를 인정해서 그 위치를 지정 공간하는 구간은 너비 3m 이상도 괜찮아요. 너무 꼬불꼬불한다든가 너무 고바위 같은 데 있죠. 이럴 때는 3m 이상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만 10m면 막다른 도로는 2m 정도 괜찮아요. 그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쪽 제일 위에 그거 말고도 정상적인 막다른 도로 20쪽 제일 위에 정상적인 막다른 도로가 나오죠.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제일 위에 표. 이게 나오면은 약간 깐깐한 문제입니다. 그림 들어갑니다. 20쪽 제일 위에 니은 그림 들어갑니다.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입니다. 자, 요것이 만약에 기역이고 요것이 니은이다라고 치면 이 골목길이가 니은이죠. 니은이 길면 길수록 기역은 넓어져야 될까요? 좁아져야 될까요? 넓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좁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좁아진다 그러면 길면 길수록 이렇게 좁아지면은 나오질 못해요. 이게 아니고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3단계가 있어요. 이 3단계에 따라서 이것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펴봅시다. 10m 미만. 일단은 몇 미터 이상?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 3m 이상. 35m 이상, 6m 이상. 다만 예적으로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은 4m 이상. 이게 되죠.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2단 외우면 돼요. 2, 3은 6. 2, 3은 6이죠. 2, 3, 6 이렇게 외우면 돼요. 괄호사는 나중에 외워도 괜찮아요. 2, 3, 6이나 제대로 하세요. 2, 3, 6, 괄호사. 이렇게. 2, 3, 6. 예, 됐고요. 괄호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요즘 여기서 많이 나와요. 요번에 동그라미 2번. 요거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요거. 동그라미 2번. 요거. 2번 나왔어요. 2번. 주관식으로 2번 나왔어요. 2번. 예외. 주관식으로 2번 나왔고, 작년에 나왔고, 최근에 중개사나 관리사에서는 이 대지 도로 관계가 자주 나와요. 보겠습니다.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뭔 소리냐? 이거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여기 도로가 있죠? 여기 대지가 있어요. 이게 서로 만나는 게 몇 미터라고요? 2m 이상 만나야 돼요. 아니, 왜 2m 이상 만나야 되냐? 여기 출구내려고, 입구내려고. 그런데 여기 출구냈는데 여기가 뭐만 달리느냐? 자동차만 달리는 도로다. 자동차만 달리는 도로면 애기가 학교 다니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금방 쳐버리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안 된다. 자동차만 달리는 도로는 2m 접해도 안 쳐줍니다. 꼭 가려고 나오죠. 자동차만 달리는 거는 안 쳐준다. 2m 접해도. 그 다음에 요거 2m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왜? 주변에 광장, 공원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여기를 출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밑에 박스. 해당 건축물에 출입의 지장이 없다.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이 하는 공지가 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없는 광장, 무슨 공원 같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농막이다. 농막은 사람이 자주 가진 않죠. 이럴 때는 2m 안 접해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예외. 예외는 개간식도 나오고 중간식 2번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예외 보겠습니다. 예외.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예외. 그림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 건물이 크대요. 염자기가 얼마입니까? 저 건물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건물이 큰데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공장은 얼마나요? 공장을 많이 냈어요. 3,000이죠? 3,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건물은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많이 나왔는데, 이럴 때는 여기가 2m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가 몇 미터냐, 요 도로 넓이가 몇 미터냐, 요것이 이제 주관식으로 2번 나왔어요. 최근에 작년에 또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자, 거기 법조문, 그러면 주관식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냐면은 이대로 복사해서 내는 거예요. 그럼 괄호를 쳐서 내거든요. 그러면 괄호 2개 쳤겠죠? 뭐하고 뭐라고 앞에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정답 적을 때 이렇게 괄호가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부터 적어야 될까요? 기억은 법조문 따르면 6부터 적어야 되겠죠? 6, 그 다음에 이건 4,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6, 4 정답인데 이 의미는 맨날 이 그림 그렸거든요. 이 의미는 어떤 게 6이고 어떤 게 4일까요? 잘 보고 대답하세요. 이 도로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도로가 4에 6이에요. 도로가 6이죠. 여기 접하는 게 얼마죠? 4. 그런 뜻이에요. 다만 주관식 때는 6, 4. 왜 6, 4? 4, 6을 왜 안 쓸까?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6, 4 이렇게 법조문대로 나오니까 시험에 나올 때 6, 4 이렇게 됩니다.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강을 끝냈습니다. 이제 4강은 20쪽에 2번 건축선, 건축선부터 4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